경매를 이제 하는데 1번, 첫째, 제일 중요한 거. 경매는 저는 추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. 뭐 혹자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. 예? 정확하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완벽한 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지.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. 근데 현재 경매 구조가 완벽한 조사를 하고 입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. 적어도 사건 기록, 우리가 이제 그 경매 계장들이 이제 경매 진행하는 물건을 기록 원본을 갖고 있어요. 그거를 보면 적어도 한 95%, 97%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. 근데 우리는 경매 계장이 갖고 있는 그 원본 사건 기록에서 일부만 보고 경매할 뿐이야. 그러니 어떻게 조사를 다 해? 우리가 무슨 뭐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뭐를 해? 추정. 이제 추정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추정이야. 예? 처음에는 이제 추정도 아니지. 상상이지. 나름대로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막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실력도 좀 쌓이면서 그게 이제 추정으로 가고 그 추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로 나의 추정이 맞았구나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물건을 분석을 할 때 이 추정력이 있어야 돼요. 그 추정력을 늘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. 그래서 그 추정에 대한 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. 여기 보시면 3948.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뭐 문제 없어. 문제 없는 것들은 다 통과하고 김포 그 고촌읍 신공리에 있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25.7평이고요. 대주권도 뭐 특이사항 없어. 거의 정상적이에요. 돼 있고 6명 들어와서 3억 3천에 샀네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물건을 보면 4층이고 2002년산이고 뭐 이거 평이에요. 다른 뭐 물건 문제 될 건 없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. 봐봐요. 보시면 등기부등본 분석해 보면 저기 보면 첫 방에 나오는 근저당 이하 전부 소멸 끝. 전부 다 소멸이잖아요. 문제 없어. 근데 저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첫 방에 나오는 애가 저 이순재라고 되어 있죠. 저거는 그 옆에 있는 그 동대문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원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야. 얘네들이 대출을 해준 거고 그 채권을 쟤 이순재한테 파는 거야. 그러니까 이순재가 저 채권을 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저게 무슨 뭐 권리냐? 그거 없어.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. 이순재가 기준권리, 제 근저당의 기준권리 이하 소멸 끝. 우리하고 이해관계도 없어. 쟤 만날 일도 없고. 등기부등본은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임차인 현황에 보면 저기 뭐야 정지혜라고 있는데 제가 전입이 빨라. 근데 요새는 조금 나아진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건데 저렇게 전입이 빠른 애가 있어. 그러니까 쟤는 뭐냐 이거지. 쟤는 제가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물어줘야 되잖아요. 쟤는 누구냐 이거죠.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소유자가 경매로 샀어. 그죠? 이미 경매로 매각 그래갖고 2012 타경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. 그래갖고 낙찰을 받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경매로 사가지고 경매로 산 날짜하고 요 날짜 근저당 날짜하고 똑같죠. 이 얘기는 경락잔금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야. 그러면 경락잔금대출을 제가 얼마에 받았는지 이걸 까보면 이제 뭐 2억 1,500이니까 130% 정도 되니까 한 1억 한 6천 7천 정도 그 정도 했겠지. 요걸 한번 열어볼게. 얘가 낙찰 받은 걸 보면 지금 얘가 보면 15명 들어와갖고 2억 1,300이니까 봐봐. 70% 대출 일으킨 거죠. 채권 최고액이 지금 2억 1천 얼마니까 70% 130% 잡은 거니까 70% 대출 일으킨 거잖아. 그때 당시에 낙찰 받을 당시에 여기 보면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어.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. 근데 이제 그래갖고 소유자 점유인 걸 낙찰 받아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정지혜가 전입이 2002년도야. 지금 낙찰 받은 게 2012년도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 전입된 사람 같으면 이전 경매에서도 제가 임차인으로 나와 있었어야 되죠. 맞잖아요. 2002년도에 전입했는데 근데 이전 경매에서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왔어. 그럼 이제는 나오는 건 이건 뭐냐 이거죠. 이게 이제 가장 임차인 물건에서 가장 기본적인
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그 물건이에요.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?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소유자가 있잖아요. 소유자가 있고 주로 이제 지금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남편이야, 남편. 정지의 저 사람은 누구냐? 이 와이프야, 와이프. 이전 소유자. 이전 소유자 이름이 뭐야? 예를 들어서 보면 윤석호라고 있잖아요. 봐봐. 이전 소유자가 윤석호고, 윤석호가 이때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지에는 세대원이지. 세대주가 윤석호고, 세대원으로 있다가. 근데 이 윤석호가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으로 나오는 거야. 소유자 점유니까.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이제 낙찰되고 나서 남자가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버려. 둘이 이제 싸우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뭘 해서 옮기게 되면 세대원이었던 여자가 세대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. 세대주로 올라와. 세대주로 올라오는데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, 이걸로 보면 지금 그러면 이 오덕미가 낙찰을 받았는데, 오덕미하고 정지에는 계약을 했을까?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. 봐봐요. 지금 낙찰 받았어. 여기서 잔금 냈어. 잔금 대출 받았어. 여기에 정지혜가 있어. 이렇게. 맞죠? 그러면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계약했어? 잔금 내고 여기 어디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요. 맞잖아. 경락 잔금 대출 일어났잖아. 그럼 얘가 대항력이 있겠느냐 이거죠.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줬지. 대항력 없다는 얘기지. 대항력도 없고. 근데 이 물건은 우리가 추정하잖아. 추정할 때 뭐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저 소유자 측에서 다시 잡은 거야. 소유자 측에서 다시 잡았다고. 왜 그러냐면 정지혜가 경매를 한 번 당했잖아 지금. 그리고 얘랑 재계약을, 소유자랑 재계약을 했다 그러면 경매를 또 당하는데 권리신고 안 하겠어? 자기 보증금 날라가는데? 보증금 신고할 거 아니요. 보증금이 있었다며. 근데 보증금 신고를 안 했어. 권리신고를 안 했어. 그 얘기는 정지혜 측에서 오덕미라는 예를 들면 사촌이나 뭐 이런 이름을 내세워서 대출 다시 받아갖고 싹 지워버린 거야. 그래서 정지혜가 실질적인 소유자고 오덕미는 명의를 대준 사람 정도라고.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설사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계약은 이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항하지 못한다고. 대부분 이거 잔금도 안 된 사람하고 계약을 여기서 했겠어? 말이 안 되지. 이게 대항력이 없다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정지혜가 누구냐를 우리가 판별을 할 때 정지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유자하고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.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전입의 세대주하고의 관계. 요걸 알아야 돼. 만약에 정지혜가 이전 경매에서 만약에 소유자였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? 전소유자라고 나오겠지. 근데 소유자는 누구야? 남편. 남편이 주민등록을 떼가면 그 밑에 세대원이었던 사람이 부부였지만 임차인처럼 보이는 패턴이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. 경매에서. 그래서 저거는 정지혜를 만나보고 확인을 하고 이게 필요 없어. 정지혜는 와이프. 그러면 와이프라고 그러면 전 소유자의 와이프니까 걔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는 소유권 이전 다음 날 0시. 근데 소유권 이전하는 날 근저당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. 그리고 이제 물건이 까다로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 근저당하고 저 소유권 이전하고 날짜가 떨어져 있어. 이러면 이제 까다로운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. 그럼 대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저당하고 떨어져. 근데 그런 일은 생겨 안 생겨?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생겨. 왜 안 생기냐? 지금 요렇게 되는 거야. 지금 봐봐요. 여기서 계약했다고 쳐 그래. 계약했다고 쳐. 이렇게 대출 있는데 계약했어. 이제 대항력 없었어. 지금 그러고 근저당을 다시 설정을 해. 요거 지운 거야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러면
얘가 대출 근저당 설정을 할 때, 어? 이거 지우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 임차인 찝어 안 찝어? 찝을 거 아니오. 맞잖아요. 이거 찝을 거 아니고 누구야? 그럼 이거 대출 해주겠어? 대출 안 해줘. 대출 해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얘는 대략적으로 얘한테 뭘 갖고 있냐? 무상임차인 확인서를 갖고 있다고. 틀림없어 얘가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떠 있어도 사실은 얘가 대항력이 있을 확률은 없다. 그래서 정지에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정지에는 누구냐? 전 소유자의 와이프고 이 물건을 정지의 측에서 다시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패턴의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이 힘들지만 불과 한 2, 3년 전만 해도요. 대출을 90%까지 이렇게 썼어요. 그래서 명의 변경하는 물건들이 되게 많았어요. 빚이 이만큼 있어. 빚이 이만큼인데 경매 진행해. 그럼 경매해. 그래갖고 예를 들면 자기 7인척 누구 내세워갖고 다시 낙찰 받아. 보증금 10%만 있으면 나머지 90% 대출 받아버려. 그래갖고 새로 하자, 근저당 이런 걸 다 지워버릴 수 있다고. 근데 이제 그 물건들이 다시 한 2, 3년 후에 경매로 또 나와요. 얘도 마찬가지야. 지금 봐봐. 2012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다시 경매에 나오죠? 왜 그래? 경매로 망가졌던 애들이, 경매로 한번 망가졌던 애들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, 살아나는 애들은 경매로 안 나오죠. 근데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? 별로 없어. 그래서 다시 경매로 또 나오는 거야. 그래서 한 2, 3년 후면 또 나와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렇게 정지혜가 누구냐를 수일기를 함에 있어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. 정지혜가 누구냐? 정지혜는 소유자의 와이프이다. 그렇게. 그래서 여기까지. 그래서 어떤 물건을 분석을 할 때 이 추정에 대한 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추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얼토당토하는 막 상상을 막 하고 막 해. 예. 근데 그게 훈련이 좀 돼야 돼요. 그래서 훈련이 좀 되면 얘는 내가 뭐 이 사람 봤까? 나 안 봤어. 난 안 봤어도 난 분명하게 얘기해. 쟤는 와이프야. 쟤 와이프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.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. 내가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물건이야.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물건 나오면 쟤는 와이프구나. 거기까지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 받았죠. 받을 필요가 없죠. 제가 낙찰 받을 때는 무도금리가 낙찰 받을 때는 소유자 점유인데 무슨 누구한테 받아? 누구한테 저기를 받아요? 그럼 소유자 점유인 대항력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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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받을 수 있죠. 만약에 이제 이게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정제가 나 계약서 있고 내가 현준이 입장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낙찰자는 무상인 확인을 이런 걸 서류 볼수 있나요? 낙찰자는 법원의 제가 제출을 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정재가 법원에 아무것도 신고를 안 했어.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나중에 제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냐.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. 벌어지는 일이 있긴 있어. 그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물건을 조금 구별하는 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정지혜가 권리신고를 했다 그러면 제가 권리신고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해. 근데 얘는 권리신고를 안 했잖아. 이것도 다 추정이요. 권리신고를 안 한 애들은 너무나 명백한 위치에 있어서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럼 요즘에는 이제 어떤 패턴의 물건이 나오냐. 정지혜가 자기가 배당 권리신고를 해. 가짜로 하는 거죠. 그래갖고 진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을 해.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출이 안 돼.
일단 대출이 안 돼.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정지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그 권리 신고를 한 거냐면 자기가 임차인임을 해서 임차인을 주장을 해서 보증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야. 명도 소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. 대항력 있는 사람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.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한 1년을 끌어버려요. 그러면 1년 정도는 편안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어. 그래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그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임차인 정지혜가 권리신고를 했어. 가짜야. 가짜인데 여기에 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든 뭐 저기든 무상임차인 확인서 제출을 했어.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질 확률이 있냐면 제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면 소송으로 가야 돼. 그러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? 시간 끌기야. 자기네들이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1년 조용히 사는 거야. 낙찰자는 죽는 거예요. 1년 동안 그 집을 못 쓰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상 임차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.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.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명도 소송 할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해. 그러면 명도 소송 얼마나 걸려? 1년 끌어버려, 쟤네들이. 쟤네들이 1년 끌어요. 쟤네들 뒤에는 변호사가 있어요. 틀림없어요. 그래서 1년 끌거든. 그거 감안하고 해. 해? 해? 안 해, 아무도.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.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. 뒤에 나와 또 이제 명도 얘기는 뒤에 조금 나와. 그래서, 얘가 조금 옆으로 나가긴 했는데, 하여튼 추정하는 거야. 저 사람은 누구다? 와이프다. 이게 한 패턴이에요. 이런 패턴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어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써줘. 막 그 채권자들이 경매가 정확해지고, 그 다음에 투명해지고, 그런 게 채권자들이 그거를 옛날에는 안 써줬는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요. 그래서 와이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. 여기까지. 그래서 하여튼간 추정력이 굉장히 중요해. 저는 다른 말로 경매는 추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.